많이 고단하시죠? 예. 아닙니다. 후보자님 그 인사 말씀에서도 제주 예비 검속 사건에 대해서 국가배상 책임 굉장히 소신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면 질의 답변에서도 그 후보자님이 가장 잘한 판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후보자님이 그 판단을 하셨을 때는 판결을 내리셨을 때는 과거사 관련해서 이 국가의 권리 남용, 신의성실 원칙 위반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어떻게 이 소신 있는 판결을 하게 되셨습니까? 그 사건은 사실은 이제 증거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서울 출생이라 제주 4.3 사건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실화의 그 법안이 있길래 제가 온라인에 들어가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위원장이 국무총리시더라고요. 근데 내용 중에 그 이제 고구마 창고에 가둔 사람 중에 제주지방법원장과 제주지방검찰청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럴 수가, 이렇게 적법 절차를 안 지키면서 법원장과 검사장을 가두다니 라면서 제가 눈이 번쩍 뜨여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다음 슬픈 대목은 이제 이분들이 유해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날짜를 정해서 사망 신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본인들이 부역자의 가족으로 되니까 이제 공산주의자 소위 빨갱이로 돼서 계속 취업이나 교육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아무 날짜나 사망 신고를 하셔서 제사를 계속 지내왔던 그 대목들이 굉장히 슬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소멸시효를 항변을 어떻게 배척해야 하나라고 찾아봤는데 일반 이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석 판사님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몇 달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 판결을 했는데 그게 제주에서는 굉장히 반향이 있는 판결이었다고 해서 그 유족께서 이제 대리인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주셔서 제가 힘들 때 가끔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예, 그 이제 전원합의체에서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 그 지배를 받는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2013년에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는데요. 후보자님 이 소멸시효 그러니까 그 피해자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그 소멸시효 일반 원칙의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30년으로 연장된 사건이 있는 거 아시죠? 그 법이 있는 거 아시죠? 그 PPT 좀 넘겨주세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보면은 네. 소멸시효를 지금 30년으로 연장을 해놨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요 5.18 보상법 16조 2항의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3년 소멸시효 도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 그렇게 그 판단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예. 그 존경하는 김영동 의원님도 아까 그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법원에 따라서 재판부에 따라서 통일적인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은 사법부 불신이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이것도 국가의 불법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이미 그러한 전제에서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그 법안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 소멸시효 특례를 40년으로 인정하자는 그 개정안을 내기도 했는데요. 제가 그동안 직접 재판을 하면서 또 이제 다른 그 판결문들을 보면서 한 개의 사건을 10개의 재판부에 배당하면은 10개의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판결을 신뢰하지 못하겠죠.
네. 예, 판결의 통일성이 좀 있어야 되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이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완을 하고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송구한 말씀인데 그래서 삼심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후보자님 그리고 신조부 있죠, 신권조사부. 예, 네네네. 재판을 하는 당사자들은 대법원에 올라가서 대법관의 판단을 받고 싶어서 상고를 하는 것인데 신조부의 판사들은 부장판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장판사가 신조부에 있습니까? 제가 대법 예, 저는 부장판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자기 사건이 올라가서 그래도 가장 권위 있고 능력 있고 해박한 지식이 있는 대법관의 판단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조부에서 그 부장판사도 아닌 그 판사님들이 그걸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 어느 재판 당사자가 그 판결에 대해서 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지금 대법 심리 불속행 사건에 대해서 네네. 이걸 승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을 잘 새겨 듣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고심에 좀 구조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예, 후보자님 그리고 피의 사실 공표죄 이게 네. 지금 70년간 형법 제정 후 70년간 한 번도 기소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지금 판단이 나온 적도 없는데 피의 사실 공표로 인해서 얼마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연예인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 검찰에 뭐 법무부 훈령이 있긴 하더라고요. 형사 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하는데 지금 이런 유명 배우의 사건과 같이 이런 그 극단적인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 그래도 국민의 기본권에 인권의 최고 보루가 대법원인데 대법원에서는 이 피해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대법관이 계신다면 어떤 그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고요. 네. 제가 대법원 판결을 하나 보았습니다. 명확하게 지금 판시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국민이 정당하게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또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사실에 한해서 발표해야 한다라는 요지에 판시가 있는 피의사실 공표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제가 판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안은 지금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불행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전 국민께서 경각심을 가지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포토라인에서 그 발표하는 그 포토라인을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도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더 전 국민의 인권에 대해서 수사받는 분들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